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을 한번 내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애국시민운동 그리고 태극기 집회 등이 굉장히 타오르고 휘날려서 실제 국민 여론이 선거를 치르러서 승리할 정도로 바뀌는 거, 이 정도 될 때 안정도가 30%다 이렇게 이제 보고해 보겠습니다. 30%. 그 말은 겨우겨우 현상 유지 버틴 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이상 악화되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러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30%입니다. 여론 반전.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기득권, 언론이든 국회든 모든 기관이 지금과 같지 않고 반전돼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이기를 느껴서 이해관계를 좀 놓고 같이 합세해 주는 거, 방향을 틀어 가지고 전체는 아니라도 그렇게 될 때 안정도는 50% 선이 된다. 50%.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안 돼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런데 일반 계엄령 말고요, 혁명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또 효과적으로 수행됐을 때는 안정도가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혁명적인 계엄령이란 게 뭔가, 그거는 뒤에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 정권이 무력화되거나 교체될 때, 핵기지를 폭격해가지고 그렇게 되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되든, 그러면은 안정도가 100%가 된다. 안정도가 100%다. 혼란이 있든 말든 안정도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혼란이고 아니고 그 상태에 논하는 거 아닙니다. 안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천천히 길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현 시점에서 2017년 시국진단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 있을까?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 하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신 분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공감하지 않는 분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중간중간 잘라서 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한국어의 성객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또 그 안에 있는 성객 모두가 자든 우든 같이 공존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편가르기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배가 항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항해를 할 때는 잔잔한 그런 파도를 탈 때도 있고 거칠은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또 바람이 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래도 한가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오락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한국어가 그래도 튼튼하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태풍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폐가 뒤뚱뒤뚱하고 여차하면 침몰할 수 있고 물이 넘치고 새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거 올수 멈추고서 물이 새면 막고 배가 깨질 새라, 물이 넘칠 새라, 정말로 총동원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제껴놓고 일단은 배부터 구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를 진단해 보느냐 하면은, 이 한국어가 태풍을 만나느냐, 아직도 잔잔한 파도냐, 아니면 바람은 좀 세지만은 까딱없다 이러느냐, 이런 거 보시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나라를 걱정해 가지고 애국시민운동에 동참하고 태극기 집회에 토요일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나라가 이제 걱정스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제야말로 나라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전에는 비정상이었는데 이제야말로 나라가 좀 정리되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걸 봐도.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한 거 70%는 달성됐다 하고 정말 자신만만해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일단 이 한국이 안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어차피 그 안에서 다 생존하니까요. 거기서 직장 다니고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선과 후는 그거예요. 그쪽이 선입니다. 무조건. 나머지는 후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자 시각은 다릅니다. 제 말씀 듣는 분도 지금 다르지요. 전부 보는 거 다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고 한교안 대행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적고 넘어가면서 이 나라 끝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일각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겸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연설하고 다니신 분도 있고 또 그게 맞다 이렇게 보는 국민도 많이 있다 이거죠.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왜냐 이게 뭐 어떻게 그냥 뭘로는 될 기운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 지금부터 시국을 진단해보면 알 겁니다. 과연 계엄으로 되겠는가 하고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7, 80% 완전히 한쪽으로 끼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역풍이랄까 또 국민들이 자각을 했다 할까 많이 그래도 끼울려진 게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떨쳐 일어나서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 뭐 언론 보도에서 5만이라 그랬든 말았든 간에 실제로는 100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은 이제 그 정도 됐다 하고요. 그럼 지금 언론기관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이제 확 달라졌습니까? 논조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한 달 전이나 그 전보다는 낫죠. 보름 전보다는 낫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조가 박근혜 탄핵이 돼야 된다는 쪽이다 이겁니다. 언론 기조는. 그것이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그럼 언론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로는 어떻게 됐을지라도 한국호가 위태롭다. 태풍을 만나 있다. 지금 침몰 직전이다. 그것을 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못 느낀다면 여전히 그 기조가 진행돼도 되겠지만 그걸 느낀다면 그 돌아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찌됐든 여러분이나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어가 지금 태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태풍 속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태풍. 그것도 큰 태풍. 정말 큰 태풍.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국민도 많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언론기관도 정말로 큰 태풍 속에 있다 하면은 지금 한가롭게 잘했다 못했다 그런 보도 그건 한가로운 거죠. 그야말로 한가로운 거. 그러나 지금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무슨 적성 세력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는 안 봐요. 그 다음에 국회 어떤가요? 국회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거의 국회가 정상 기능에서 붕괴돼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견제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헌법을 뭐 바꾸든 무슨 법을 막 생산해 내든 견제할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우선 당장 새누리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도대체 새누리가 앞으로 뭐 야당 이중대가 될련지 뭐 어떻게 될련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어떤 법이 나와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원위치에 와서 정치를 해도 쉽지 않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국회가 저렇게 돼 있는데, 심지어는 보수, 뭐 애국 시민들 모두가 어디다 표를 찍어야 되나 표 찍을 자리도 없게 돼 있다 이거지요. 자, 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 이 위기가 아니고 뭔 위기입니까? 그 위기죠. 제어가 전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단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저 24면의 껴는 지금 우선 놔두고, 그거는 겉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물론 한편에서는 아이고 국회가 이제 제대로 잘해보려고 하네, 이런 국민도 또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모두 나라 걱정하는 국민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대다수는 그렇다는 거죠. 뭐 화금에 저 부부싸움 하다가도 집에 불 지른 일도 있는데 그와 같이 에이 이 나라 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다 쳐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정말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태롭구나, 위험 상태다, 이거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이러다 뭔 일 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기를 느낀다면은 지금 저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저 한가로운 거죠. 그야말로 한가로운 거예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니 어떠니, 아니면 뭐 네가 물러가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한가로운 거죠. 왜냐하면은 뭐가 잘못돼 꼬이면 누가 가장 먼저 죽습니까?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 전체 종사자들은 한국어 승객 아닙니까? 모두 이해관계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력의 눈치를 보든 말든 그래도 전부 한국어가 안전해야 전부 그 직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위태롭고 태풍 속에 있다 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을 때는 이해관계로 막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겉에 드러나는 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호적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있나요? 조금 변모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확 달라진 게 있나요? 없지요. 지금 전체가 그러면 아직은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지 뭔가 확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한국이 절대 태풍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분들도 역시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지금 떨쳐 일어나는 애국 시민들이야 안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문에 뭐가 났더라, TV에 뭐 났더라, 그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한 거죠. 한국 정도 되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에서부터 모든 기관이 딱 한 줄로 서듯이 움직이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시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만드는 이 힘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세력의 힘, 파워. 대통령도 가랑잎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 힘.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건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시각 말고 한번 봐보세요. 전체를 이렇게 구석구석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한 곳 없이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구석구석이, 이것이 중대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깊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겉에 보이는 거 뭐 증거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고 오는 것만 가지고 저 깊은 곳에 그런 거 놔두고 그 반대편에 서서 보는 시각도 그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 정상인가 아닌가.
원래 민주국가, 선진국가는 어떤 문제 생기면 시끄럽습니다. 이 기관 저 기관이 막 따로 놀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시끄러우면서도 그래서 중심을 잡아요. 균형을 잡고. 근데 지금 균형 자체가 안 잡히잖아요.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면서. 이게 가능하다 봅니까? 이것이 중대이익인데 못 느끼고 한가롭게 뭐 누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도 또 큰 중대이익이라는 거죠. 전부가 알아차리고 일치단계라면 그게 뭐 위기입니까? 위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한가롭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볼 때는 이제 제대로 되려고 저렇게 진통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다른 데는 어떨까요? 제대로 탁 작동하는 곳. 이제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군대는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그래도 혹시 군대도 조금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까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석구석 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거기만큼은 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뭐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겠나 등등등등. 그러나 100% 여러분 안심됩니까? 지금 일각에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연설도 하고 다니신 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그걸 적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죠. 계엄령 선포 아니면 이건 해결 안 된다 하고. 왜? 남마처럼 얽혀 있으니까 당장 국회만 해도 뭐 이렇게 어떻게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말씀 할 만하지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태풍이 계엄령으로 수습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계엄령 저 유혈 폭동 나가지고 그거 수습하는 데는 되지요. 당연히. 경찰이 못하니까 군대가 가서 그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쭉 얽혀 있는 게 이게 계엄령으로 해결되는 자리입니까 이거? 또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돼 있는 게 계엄령으로 되는 자리인가요? 오히려 빌미만 준다는 거지요. 자칫하면은 딱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빌미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당장의 계엄령 해제해버리면 끝나요. 과반수 통과로.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계엄군이 제대로 작동하라는 법도 없고 이 상황에 어떻게 믿어집니까? 계엄군이 잘 작동하리라.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빌미만 준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태극기 시 100만이 넘고 막 번창하지요.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촛불시 어떻습니까? 지금 좀 잠잠하지요. 실제로 저 보도에는 뭐 몇십만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그 보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화면에 뭐가 나오든 그것도 화면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실제는 잠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저 동력이 다 꺼져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기각돼 보세요. 그걸 기하로 피어나요. 아니 그럴 다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 여차하면 시청 앞을 가득가득 채운 거 안 보셨습니까? 이번에 촛불시 말고요. 그 전에 여차하면 뭔 일로 시청 앞에 그거 가득 채우는 거 예사로 채우지 않던가요? 얼마든지 또 가득 채워버릴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거 민이다 이제는 못하지요. 왜 못하냐면 그보다 더 크게 지금 태극기 집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계엄이란 건 해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뭐냐? 정말로 태풍이고 위기고 이거는 이대로 안 된다면 그런 계엄 말고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뭡니까? 혁명적인 계엄령. 계엄령은 계엄령인데 기간을 다 통제해버리는 거지요. 물론 국회까지 통제하는 거죠. 어떻게 통제하느냐? 국회 여론원체를 통제하지요. 모든 비리자 색출, 반국가 사범 색출, 범법자 색출 하면서 국정원에 있는 거, 검찰에 있는 거 모두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근거로 모조리 체포 들어가는 거지요. 당연히 국회는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혁명적인 그런 계엄령 같으면 그나마도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동원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밝히고 수사해가지고 그걸 방송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결과 보고를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내부 사정이 이렇게 돼 있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했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되고 안 되고가 있다는 거지요. 뭐 있습니까? 언론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을 때는 설득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할 때,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그럴 때는 모든 사안이 이렇게 됐다 하고 나오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됐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와 같이만 된다면은. 그런데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지금 여론이나 모든 분위기상으로 그게 쉽다고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냥 계엄은 그건 택도 없고 빌미만 주는 거니까 그건 가로바뀌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혁명적인 계엄, 좀 강력하게 쓰는 거죠. 이런 거가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그게 어떻다고 봅니까? 이런 것도 받쳐주는 게 뭡니까? 바로 여론입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 여론. 국민이 여러와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럴 때는 계엄군도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다 돌아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 기관이 그게 아닌데 그런 혁명적인 계엄이 되겠습니까? 속 터지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 계엄은 처음부터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무조건 그거는. 왜냐하면 당장 국회가 해산해버리니까 법대로 하면. 이제 그런데 혁명적인 계엄은 이제 그보다 좀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법 테두리 하는 거예요. 뭐 국회 열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전부 모든 것이 결국 알고 보면 국민 지지하고 직결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더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입니까? 그때 올려드린 거에 월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월남. 제목이 월남 폐망 기득권 추종자까지 수없이 처형되고, 이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또 올려드린 것이 언론, 국회, 월남 폐망 교훈 삼아, 이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려진 내용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월남이 어떻게 모든 기관이 적화되고 모든 기관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붕괴돼 가는가, 그 과정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내전에서 패하는가, 이것이 올려져 있어요. 곧 내부에서 전쟁 속에 패하는 과정을 내가 올려놓은 겁니다. 내부 전쟁, 월명과의 전쟁이나 페트콩과 전쟁 말고요. 밖으로 보면은 사실 군사적으로 미군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유명한 구치 땅굴이 250km가 넘게 밀림에 파져 있었어요. 그 구치 땅굴이 사이공 수도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미군 사령부 밑에까지 파져 있다 이거요. 그래서 낮에는 월남 통치가 미치는데 밤에는 베트콩 세상이라는 거죠. 어느 땅 밑에 다 땅굴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굴은 게릴라전용 땅굴이었기 때문에 파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발견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발견했다 하더라도 파괴를 못한다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이 구멍 좁게 파져 있어서 몸뚱이 크면 끼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들어붓고 불을 지르고 약을 몇 마를 쏟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까지 땅굴 폐시하고 저쪽으로 뚫어본 그만인데, 호미로 파버린 그만인데 무슨 대형 땅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깊은 곳에는 2층, 3층으로 참 여러 시설이 이제 숨어 있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진입이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워낙에 교모하게 다 위장돼 있고 그러니까 찾아도 파괴를 못한다 이거죠. 파괴하면 뭐하냐 이거죠. 또 도로 저쪽이 파버린 것만인데. 그리고 폭격으로 됩니까? 밀림의 나무를 다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다 폭격을 퍼붓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전쟁이었어요. 또 미군이 전쟁을 좀 차가게 해요. 예전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뭐 그런 대전은 막 쓸어버리잖아요. 일단은 여차하면 다 학살하고 쓸어버려요. 어느 지역을. 그렇지만은 미군들의 전쟁은 양민을 보호하려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베트공이 다 양민이거든요. 낮에는 양민, 밤에만 베트공.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주 다 쓸기 작전을 하기 전에는 못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월남 전체가 내부에서 붕괴돼 버렸다는 거지요. 베트공도 베트공이고 이제 그 부분이 올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땅굴설이 나온 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20년도 넘잖아요. 그때부터 땅굴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 파주, 김포, 화성 사방에 아니면 동두천 사방에 밤만 되면 지하에 경차 소리가 난다, 쿵쿵 소리가 난다 그런 그 보고 등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참 땅굴 찾는다고 한참 많이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소식이 다 중지됐습니다. 그러면은 땅굴 찾는 분들에 의하면 보니까 저 양주 쪽하고 평창 쪽에 그런 조짐이 있어서 뚫고 그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조용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거기 숨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땅굴이 들어왔다면 뭐 완성이 됐으니까 조용해지는 거고 아니면 뭐 중단을 했든지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안 들어왔다면 좋고요. 뭐 그런 건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월남 땅굴은 게릴라 전용 땅굴. 그러나 북한에서 땅굴은 저기 휴전선에 제4 땅굴까지도 파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대형 땅굴이죠. 곧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땅굴. 그러니까 그거는 기습 전용 땅굴이다. 순간에 기습하는 땅굴. 그거는 평상시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땅굴이죠. 그러니까 일회용 순간 유사시에 딱 한 번 써먹으려는 그런 땅굴이죠. 기습용. 구치 땅굴은 상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땅굴이고 용도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땅굴을 판다면 이제 저 깊이 크게 파들어와야 되는 거죠. 구치 땅굴 같이 그렇게 얕게 밀림 속에서 흙 속에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핵무장이 오늘 내일 완료 그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우리 내부는 지금 우선 겉에 드러난 걸 쭉 보면은 정말 어디에 성한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우선 당장에 행정부도 저렇게 됐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한교안 대행이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상태인데 국회마저도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언론기관도 저렇게 한쪽으로 탁 치우쳐 있고 지금 어디가 가만히 평상 정상 작동한다 하는 거에 어디 갔습니까? 우선 겉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군대밖에 없다 이렇게 또 되기도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믿고 싶은 거는 헌법재판소도 믿고 싶고 군대도 믿고 싶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전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언론기관에 종사하신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한국어가 안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또 사법기관에 종사하신 분들도 전부 한국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아니 훨씬 많다고 보죠.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밥그릇 싸움을 하든지 이해관계로 끌리든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어 빵꾸 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 숫자도 뭐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한국어가 안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막말로 말해서 김정은이 당장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올려져 있고 내가 올려놓은 것도 있네요.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시 한국에서 일어날 일,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누리꾼이 작성해 놓은 것을 내가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 부분에 약간씩 볼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올려져 있죠. 북한의 핵무장이 남침 땅굴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대충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만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깊이 건드리면은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저 경각심이나 가지자 하는 정도로 건드려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몸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도 한가롭게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정말 강풍을 만나고 강태풍이 덮쳤는데 배가 요동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한가롭게 안에서 이게 이길까 저게 손해일까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르고. 저 호랑이가 토끼를 잡던 양을 잡던 어떻습니까? 염소를 잡던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대번에 덮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모르고 있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부 지금은 뭐냐면 우리 한국어 승객들이 전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가롭다는 거죠. 이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계엄령도 안 되고 혁명적인 계엄령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여기 모든 걸 가능케 해준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국민 여론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여론. 국민 여론이 받쳐주거든요. 변화가 오고 태극기 집회가 성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통치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기각이 돼 가지고 돌아와도 이 국회가 저 모양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애국 시민이 받쳐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정상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관이 정상 작동하도록.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야말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는데도 어떤 게 안 되면 그때야 뭐 계엄령을 못하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탁 받쳐져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버틴겨 주기만 하면은 곰고 썩은 곳이 그냥 있어도 더 이상 더 번지지 않고 버틴기만 하면은 성공이다 그거예요. 애국 시민들의 활동은 그걸로 성공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모든 해결은 되냐? 그거 해결 안 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뭐가 해결이 좀 되려면요. 두 가지 뿐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런 게 받쳐져 가지고 완전히 전체가 뒤집어지든지 모든 각계각층에서 다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롭다. 태풍이니 뭘. 그럴 때는 혁명적인 계엄 이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더 악화되면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걸 바로 북한에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거 해결하는 길입니다.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거 혁명적인 걸로 뒤바꾸는 거.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이거 위기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전부 애국 시민운동으로 들어오는 거. 각계각층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민운동입니다. 이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불간이 무료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판 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 변화가 엄청나게 오게 돼요. 북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전부 또 각계각층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한가로울 때 아니다. 이렇게 자각하게 되고요. 다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바로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붙들어 매야 돼요. 또 막말로 말해서 트럼프가 폭격을 한다. 핵시설. 그 사태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바로 전시체제 전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다 내부에서 해결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선이 보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신 분은 선이 보이겠죠? 만약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이건 다 살고자 하는 길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거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한국은 한가롭다는 거죠. 굉장히 한가로운 상태. 그것이 위기라는 거죠. 그러나 애국시민운동 타오르고 태극기 휘날리고 이러다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원천의 셈이 된다 이거죠. 원천의 셈.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뭘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태극기가 온 전국을 덮고 또 각계각층 언론이든 사법이든 저 국회든 전부 각성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휩쓸릴 때 아니구나. 나라가 살고 봐야지.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빠른 길. 또 그렇게 애국 시민들은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데 2017년은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에 달렸어요.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